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넘어갔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AMPN 글로벌 박사랑 마케터 김용민 마케터입니다. 와. 나 이게 적응이 절대 안 돼. 적응할 수 없는 거야.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왔습니다. 오늘은 김용민 마케터님과 함께 라이브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혹시 어떤 걸까요? 저희 오늘 주제가 네. 오늘도 거창합니다. 저희 전 세계에서 가장 광고에 진심인 두 업계죠. 뭐 라이벌이기도 하고 협력 관계이기도 하고 뭐 마케터라면 그리고 광고를 하신다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업체 구글과 메타에서 네. 이제 이 광고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전환 최적화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한 파트를 얘기해도 1시간이 부족해요. 하지만 저희가 뭔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아주 요약해서 좀 핵심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시간이 또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혹시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영상이 라이브가 아니라 업로드가 된 영상으로 보신다면 아래 나와 있는 저희 이거 보이나요?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구글 광고 하시죠? 아, 구글 광고 많이 하죠. 구글 광고 대표적으로 좀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어떤 캠페인, 어떤 광고를 좀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하긴 유튜브 하고, 광고? 네, 영상 광고를 네, 하시나요? 맞습니다. 영상 광고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은 피맥스 캠페인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긴 해요. PMX 네네. 간단하게 좀 적어볼게요. 네네. 조금 줄여서 영상. 저희는 뭐 유튜브를 활용해서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중파처럼 뭐 너튜브라고 할 필요가 그쵸. 없죠.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속된 표현을 좀 오글거리는데 뭐 유튜브 광고. 네. PMX 네. 캠페인. PMX 캠페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진행했을 때 아무래도 피맥스 캠페인이 예를 들어 저희 메타에서도 쇼핑 어드밴티지 캠페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쇼핑 그런 캠페인처럼 조금 머신러닝이나 최적화 같은 거를 자동으로 조금 AI가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광고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랑 좀 잘 어울리는 캠페인인 네. 것 같은데 PMX 캠페인에 대해서 또 이따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검색 광고를 제일 많이 합니다. 검색 광고 좋죠.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인지라 원래는 뭔가 궁금하거나 사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할 때 네이버를 제일 많이 써요. 지금도 제일 맞죠. 많이 쓰는데 네. 근데 네이버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정보가 너무 많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은 메인이 굉장히 좀 깔끔해진 편이에요. 모바일이. 딱 들어가면 화면이 지금 여기 보일까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로 보여주시죠. 네. 요게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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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이버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된 거, 정돈이 된 것 그쵸. 같아요. 뭐 주마케터님 안녕하세요. 피맥스 캠페인 어느 정도의 인력산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10만 원 정도면 적당할까요? 일단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적정한 예산이라는 건 매체마다 뭐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PMX 캠페인 또 하나를 또 새로 세팅을 한 게 있었는데 네. 구글에서 최소한 학습을 위해서는 권장하는 게 일 예산 17만 원 정도로 어제 나오기는 했어요. 네. 물론 그 계정은 현재 뭐 전환 데이터가 기존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학습을 위한 이제 구글에서의 권장 금액이기 때문에 뭐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학습이 좀 잘 된다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뭐 그거보다 만약에 이제 가용되는 예산이 좀 적다면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정도 혹은 조금 낮춰서도 혹시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이제 PMX 캠페인처럼 뭔가 최적화를 위한 학습이 필요한 캠페인들은 예산을 적게 하면 노출이 잘 안 될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을 하고 있는 여러 캠페인들, 여러 광고주들의 캠페인들이 각자의 그 자리를 가지고 입찰 경쟁을 할 것이고 그 자리에 노출이 되려면 적정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 예산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적화를 최소한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한 10만 원 정도? 근데 저는 이제 광고주분들이 소액 광고주분들은 10만 원 아래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세팅하면은 노출이 잘 안 나고 소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바에는 그냥 10만 원 해가지고 사실 이 10만 원 다 태울지 안 태울지 모르겠는데 일단 10만 원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좀 증액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이 어느 정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네이버가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정말 독특한 특성으로 야후도 들어왔다가 지금은 밀려났고 이게 정보를 미리 깔아주고 너희들이 취사 선택해 라는 형태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 검색 엔진 사이트들이 발전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들어가자마자 뭐 쇼핑, 맞아요. 뭐 너 이런 거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다 준비했어 같은 느낌으로 뭐 쇼핑도 있고 뉴스도 있고 맞아요. 날씨도 있고 뭐 주식, 뭐 증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그쵸. 그리고 검색했을 때도 뭐 저희가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파워링크, 뭐 그다음에 뭐 쇼핑 검색, 뭐 어떤 제품들을 검색한다면 쇼핑 검색 광고도 나오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뷰탭이나 뉴스나 맞아요. 뭐 컨텐츠라든지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눈에 너무 이제 다 보이다 보니까 제가 뭔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보다는 연관된 것들을 보는 게 더 많았어요. 네이버는. 맞아요. 그래서 꼭 네이버에서 바로 해결이 안 되면 구글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크롬을 켭니다. 맞아요. 크롬을 켜서 검색을 하면 제가 원하는 어떤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검색어가 점점 정교해져야 돼요.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한번 해보고 이건 너무 넓구나 해서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3번, 4번 정도 검색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구글 검색 광고를 제가 실제로 세팅을 하고 라이브를 하고 하다 보니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결과를 찾기 위해서 이제 검색어를 점점 넓혀가는 사람들을 잡기에 정말 적합한 매체더라. 그 이유는 이제 키워드를 등록하는 그쵸. 어떤 시스템에서 키워드가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구문 맞죠. 검색. 맞죠. 문장 안에 키워드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더라도 광고로 좀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는 구글 검색 광고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뭐 여기에 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디스플레이, 뭐 디맨드젠 네. 도 요즘에는 좀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캠페인들이 있습니다만 캠페인의 유형도 중요한데 결국은 구글 광고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캠페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목표에 최적화가 되게 그쵸. 이 시스템이 잘 도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들을 목표나 업종에 따라서 저희가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글 전환 최적화라는 게 정확하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 로직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전환 최적화를 이용하려면 어떤 뭐 사전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좀 전환 최적화나 머신러닝이 어떤 건지부터 좀 정리 한번 개념을 좀 해주실까요?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전환 최적화나 머신러닝이란 구글과 메타에서 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성과 최적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광고를 통해서 발생된 전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환 발생 사용자의 특성과 유사한 타깃을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성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삽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국내 매체에서도 카카오 어머트나 GFA도 이런 조금 기능을 도입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네. 이게 구글과 메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할 텐데
구글과 메타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와 그쵸. 카카오가 그쵸, 그쵸. 있잖아요. 양대 산맥이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구글과 네이버를 좀 대칭을 시키고 그리고 메타와 카카오 왜냐하면 이 둘 다 좀 SNS 기반이거든요. 카카오도 맞죠. 검색 광고 뭐 다음 카카오이긴 하지만 검색 광고 쪽보다는 좀 이제 소셜 커뮤니티 맞아요. 혹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맞아요, 같은 소셜 커뮤니티 좀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둘이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구글과 메타에서 하는 것들을 좀 따라합니다. 맞죠. 네이버도 뭐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면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좀 대표적이죠. 그렇죠. GFA에서도 전환이라든지 어떤지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 전환을 최적화해 주려고 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모먼트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뭔가 전환수 머신러닝을 좀 시키는 이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저는 강력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구글과 메타에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다. 그쵸, 제 그쵸. 경험상은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켜는 봐야 됩니다. 맞죠. 실제로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왜냐하면 특히나 해외 매체는 해외 매체만의 어떤 자유로움도 있지만 국내 매체, 국내 어떤 사용자들의 좀 니즈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관심사나 어떤 뭐 분류할 수 있는 분포가 조금 감성이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광고를 세팅할 때도 이 관심사는 없네 라는 것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혹은 관심사가 영어로 되어 있거나 메타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국내 사용자들에게 타겟팅을 하는 대부분의 국내 광고주들은 이제 국내 매체에서 뭔가 이 파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을 찾으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충분히 활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멀었다.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전환 최적화, 뭐 머신러닝 물론 이제 광고 매체에서 쓰는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이 원래 있기 때문에 성과를 좀 최적화해주는 시스템이고 발생된 전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죠.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학습하는 기능 뭐이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매체가 이제 구글이랑 메타 이 두 개가 가장 조금 강력한 매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구글에서는 앞서 말했던 PBX 캠페인이 가장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하는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메타에서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이게 조금 요즘 되게 머신러닝에 좀 최적화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이 두 캠페인을 활용하시면은 이 머신러닝과 전환 최적화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핑 캠페인 영어 잘하시네요. 맞나요 이거? 뭐, 맞겠죠? 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대충 뭐 아시겠죠? PMX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적 그쵸. 최대화죠. 실적 최대화. 퍼포먼스 맥스. 맥스 예. 캠페인인데 실적 최대화. 이 캠페인 이름도 되게 거창해요. 맞아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할까? P-Max 실적 최대화. 네, 무조건 따라와. 그래서 그러면 이제 PMX 캠페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뭐 저희가 모든 걸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그쵸. 부족하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기존의 캠페인들과 좀 차이가 좀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다뤄볼 거고요. 네. 구글에서는 PMX, 메타에서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런 캠페인들이 있다고 한번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좀 그 전환 최적화랑 머신러닝을 위해서 좀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자 전환 최적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준비.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구글 계정, 메타 계정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구글은 이제 G메일로 보통 진행을 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지메일 뭐 상관없는데 일단 이메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부터 생성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계정 네, 그렇죠. 생성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할
웹사이트 그쵸. 뭐 혹은 이제 소재 뭐 네, 그쵸. 앱이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이제 저희가 네이버에서는 비즈 채널이라고도 하고 맞아요. 구글에서는 이제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혹은 앱을 기반으로 등록을 하는 거고 메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전환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쵸.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전환이라고 하면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전환 이꼬르 그쵸.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이꼬르. 전환 이꼬르. 다시 말해서 이제 판매 그쵸. 저희 입장에서는 판매라고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기는 한데 특히나 사랑씨 많이 하시지만 뭐 DB 업종이라든지 그쵸. DB 혹은 단순한 커머스가 아니라 그쵸. 뭔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거나 구독 서비스라든지 좀 여러 가지 좀 맞아요. 있는 경우에는 각각 뭔가 비즈니스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를 전환 목표로 좀 설정을 하시고 그러면 이게 전환 말 그대로 컨버전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전환 액션이 이루어지는 그 액션에 따라서 전환을 좀 추적을 할 수 있는 세팅을 다 해놓으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전환 액션에 추적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뭐 구글 애즈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다른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네이버에서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맞습니다. 설치를 해서 이제 전환이 발생되는지 뭐 예를 들어 구매 완료 페이지에 뭐 전환 스크립트를 심어서 맞습니다. 전환 스크립트가 네이버 광고 시스템으로 쏴주도록 세팅을 해놓고 네이버로부터 검수를 받아야만 이게 광고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을 때 뭐 전환 한 건, 전환 매출액 얼마 맞죠. 이렇게 뜨는 것처럼 구글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구글 애즈를 먼저 구글 애즈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구글 애널리틱스를 그쵸.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글 애즈에서 광고 캠페인을 생성을 하면 사실은 전환 세팅을 하지 않아도 그냥 트래픽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맞죠. 판매 캠페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환 추적이 안 되면 그쵸. 활용을 안 못하죠. 나오겠죠. 안 나와요. 그냥 영원. 전환이 계속 안 찍히니까 그래서 구글 애즈에서 전환 도구 탭에 가면 전환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전환에서도 전환 추적 스크립트 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구매라고 하면 구매 액션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매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예를 들어 구매 완료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뭐 변수가 뭐 그쵸. 제품 가격이 있다면 제품 가격 부분은 이제 변동되는 가격일 거고 이 스크립트를 설치하라고 복사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에서 주는 어떤 정보들을 그쵸. 가져올 수 있도록 구글 애즈 시스템에 쏠 수 있도록 쏠 수 있어 아시죠? 그쵸. 쏠 수 있어. 네, 쏠 수 있도록 좀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즈 자체에서 전환 스크립트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또 이제 구글의 다른 또 그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구글 애널리틱스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이제 액션이라든지 이벤트를 추적하는 맞습니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추적하는 어떤 서비스인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웹사이트에 설치를 해놓으면 여러 이벤트들이 발생이 될 때마다 그쵸. 다 찍히죠.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전환 이벤트로 저희가 맞죠. 설정.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한 다음에 구글 애즈와 구글 애널리틱스 서비스를 연결하면 이 전환 데이터, 전환 액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식으로 되느냐? 구글 애즈에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설정해 놓은 이 액션이 발생됐을 때 광고를 통해서 발생됐을 때 전환수가 찍히는 거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하려면 구글 태그 매니저 그쵸. 라는 조금 더 태깅을 할 수 있는 태그를 구글 애널리틱스로 쏴줄 수 있는 어떤 개발자 영역을 훨씬 쉽게 만든 또 서비스를 좀 이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라이브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유튜브나 여러 이제 구글에서 구글링을 좀 하시면 태그 매니저를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올 텐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이벤트를 전환 이벤트 혹은 그쵸. 판매가 됐을 때 뭐 purchase 아니면 뭐 장바구니라고 하면 뭐 장바구니 이벤트 뭐 혹은 뭐 위시 리스트에 넣는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상품을 조회했을 때 각각의 단계들을 구글 애널리틱스로 쏴주는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구글 애즈와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결해서 전환을 가져오는 이 준비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구글 애즈에서 어떤 캠페인을 활용을 하셔도 전환을 확인할 수 있고 전환이 발생되면 그 전환이 발생된 지점에서 이 전환을 발생시킨 사람 혹은 뭐 전환이 발생된 시간대 아니면 전환이 발생된 매체 위치 그쵸. 매체 뭐 지면에 따라서 시스템이 최적화를 하기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예. 엄청났습니다. 네, 조금 길었고요. 그래서 구글 애즈 구글은 구글 애즈 상에서 직접 스크립트 설치하거나 그쵸. 아니면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해가지고 설치하는 거. 구글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전환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메타 한번 가볼까요? 메타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메타는 메타는 머신러닝이 되게 잘 돼 있죠. 머신러닝 픽셀 설치를 사실 요즘 굉장히 중요한데 은근히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좀 웹사이트에 픽셀을 설치하는 게 가장 큰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그쵸? 뭐 구글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전환 스크립트를 설치하라고 주는데 메타에서는 본인들만의 표현으로 이제 메타 픽셀이라고 맞아요. 하죠. 스크립트가 활성화가 되게끔 하는 이 스크립트 어떤 묶음 단위로 픽셀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계속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 픽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치 단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내가 임대형 쇼핑몰이다. 예를 들어 뭐 카페24, 고도몰, 쇼피파이, 뭐 아이맵 이런 분들은 조금 간편하게 FBE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설치나 전환 이벤트 설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FBE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페이스북 네. 비즈니스 익스텐션.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페이스북 비즈니스 익스텐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 비즈니스 익스텐션으로 이제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아직 이 서비스에 대해서 못 따라오는 거죠. 그쵸. 표현 단어라는 건 그냥 뭐 좀 뒤에 오는 거니까. 근데 무튼 메타 비즈니스 익스텐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해주신 임대형 쇼핑몰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카페24, 뭐 고도몰, 뭐 아이맵, 뭐 그 외에도 뭐 메이크샵이라든지 그쵸, 막 맞죠. 여러 엄청 많죠. 업체들이 있는데 임대형 쇼핑몰들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임대형 맞죠. 쇼핑몰은 말 그대로 쇼핑몰의 형태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임대형 쇼핑몰 같은 개념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맞죠.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플랫폼이고 임대형 쇼핑몰이라고 하기엔 뭔가 저희가 그쵸. 원하는 대로 수정하기엔 좀 어려워요. 맞아요. 정해진 틀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제품을 등록하면 제품이 이제 진열되거나 혹은 뭐 상세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거나 뭐 구매하기 뭐 장바구니 넣기 아니면 이제 썸네일이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가격을 수정하면 가격이 나오는 자리 이런 것들이 템플릿으로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템플릿을 원하는 대로 본인이 조금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쇼핑몰을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 위에 우리 제품을 등록하고 얹을 수 그냥 있는 얹고. 네 그런 것들이 임대형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임대형 쇼핑몰 이 플랫폼들이 결국은 얘네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 마케팅은 필수적이고 맞습니다. 마케팅을 하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구글 뭐 스크립트 설치라든지 맞아요. 뭐 메타 픽셀 설치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구조를 보니까 특정 페이지들에 공통적으로 공통 스크립트, 공통 픽셀이 쭉 들어가고 전환 페이지에는 전환 픽셀이 들어가고 이게 규칙이 있더라. 그래서
이 픽셀을 연결해서 좀 연동이 바로 되도록 예전에는 그냥 뭐 픽셀 아이디를 넣으면 자동으로 되도록 그쵸. 아이디만 공란으로 있다가 아이디마다 그쵸. 그냥 아이디만 쭉 적어지는 식으로 됐다면 요즘에는 애초에 메타와 임대형 쇼핑몰들이 파트너십 맺었습니다. 맞아요. 맺었어요. 그래서 그냥 로그인해서 연동하기만 하면 맞아요. 자동으로 바로 메타와 되지. 메타 안에 보면 뭐 카페24라든지 이런 파트너사가 한 번에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연결이 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임대형 쇼핑몰을 쓰시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자세한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로그인하는 연동하는 그 방법만 알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이제 아니고 뭐 독립몰이다. 요즘 잘 없긴 해요. 그래 맞아요. 안 되는 돈 비싸기도 하고. 뭐 독립몰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통 페이지라든지 이런 그쵸. 픽셀을 설치하는 과정들을 뭐 개발자를 통해서 하시거나 내부적으로 다 하시면 되기는 해요. 맞습니다. 근데 스크립트 설치라는 건 말 그대로 HTML 안에 구조 안에 뭐 헤더 뭐 그다음에 바디 푸터가 있으면 그 안에 스크립트를 꼬이지 않도록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맞아요.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하신다면 임대형 쇼핑몰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고 맞습니다. 만약에 뭐 DB 쪽이라고 하시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모든 이제 공통적인 그렇게 있죠. 레이아웃 영역에 뭐 공통 스크립트를 넣으라고 가이드에서 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가이드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독립몰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임대형 쇼핑몰이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 그러니까 제품이 판매가 되는 것만 전환으로 잡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들을 조금 잡고 싶다. 아니면은 뭐 문의하기라든지 뭔가 좀 더 필요한 어떤 전환으로 잡을 구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메타에서는 메타 픽셀 마법사라는 걸 통해서 맞아요. 뾰로롱. 설치가 이미 된 이후입니다. 된 이후에 이 마법사가 활성화가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버튼 위에 마법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뭐 어떤 뭐 문의하기 그쵸. 아니면 어떤 전환으로 잡겠냐라고 묻는 창이 뜹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단계들 뭐 퍼널 구성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벤트를 뭔가 진행을 할 때 이벤트에서 뭔가 뭐 룰렛 돌리기를 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모수를 좀 체크를 하고 싶다. 모수를 쌓고 싶다. 그러면 이런 마법사를 마법사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들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이 이 전환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고 전환 수집이나 추적이나 전환을 이제 뭔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다면 이 뭐 영상이 끝나고도 저희 측으로 좀 편하게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고요. 혹은 함께 좀 대행을 맡기셔서 시스템이 전환을 잡아주는 그리고 그 전환이 최적화가 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좀 보시면서 좀 성과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일단 메타는 이렇게 픽셀을 설치해서 이렇게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좀 안내를 드렸는데 그럼 메타의 머신러닝은 보시면 소재 등록하면 그 머신러닝 진행 중 이 과정이 굉장히 좀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 언제 끝나요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럼 메타의 머신러닝은 어느 정도 좀 액션이 모여야 최적화 단계에 돌입을 할까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볼까요? 메타 머신러닝 저는 좀 좀 7일간 나와 있는 거는 7일간 최소한 50건 이상의 전환 수가 발생해야 머신러닝 최적화 단계에 돌입한다고 하긴 해요. 근데 이때 말한 그 전환 수는 우리가 구매로 설정했으면 구매고 아니면은 약간 클릭이나 뭐 이런 조회수 이런 쪽으로 했으면 그쪽에 그쵸. 대한 50건 이상이 발생을 하면은 조금 이게 최적화된다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7일간 50건 이상 사실 이게 구매면 조금 신규는 어렵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환이라는 목표를 뭘로 갖고 갈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특히나 이제 메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긴 합니다. 7일 동안 50건 이상의 전환이 발생해야 머신러닝 최적화 단계가 되고 이게 아니면 머신러닝 제한 상태가 되죠. 맞아요. 제한이 됩니다. 머신러닝 제한된 상태가 되는데 제한이 되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안 뭔가 돌아오거나 이러잖아요. 경고창이라거나 맞아, 이런 맞아. 건 아니고 이게 머신러닝이 최적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을 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를 이제 전환 목표로 설정하시고 캠페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판매 캠페인인 경우에 구매를 전환 목표로 설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좀 낮아서 뭔가 우리가 이제 50건만큼의 전환을 발생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컨디션이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은 객단가가 높아서 맞아. 판매가 많이 되는 좀 제품은 아니다. 제품군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맞죠. 그럴 때는 극단적인 얘기지만 머신러닝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하시거나 맞아요. 아니면 머신러닝을 그래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매 단계 이전 단계들을 생각을 그쵸. 해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장바구니. 장바구니 넣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넣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10명이 있으면 이 10명이 다 구매를 하진 않겠죠. 그쵸.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구매가 좀 적으면 구매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단계를 전환으로 설정을 할 네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대신에 그러면 머신러닝은 되겠지만 장바구니에는 넣는데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또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찾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 혹은 이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제한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매 이전 단계를 전환 목표로 설정하고 50건 이상을 확보 하는 방법으로 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라고 좀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환 목표도 사실은 캠페인 목표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좀 인지도 캠페인 같은 경우는 도달 범위 극대화나 노출수, 상기도 뭐 이런 거에 조금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트래픽은 조회수, 클릭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브랜딩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잠재고객 캠페인은 잠재고객 수, DB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걸 좀 극대화하는 캠페인 그리고 판매 캠페인은 전환 수, 전환 가치를 좀 극대화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잠재고객 수 극대화. 그렇죠. 판매 캠페인. 판매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쵸. 전환 수, 전환 전환 가치. 가치 극대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 목표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한정적으로 나는 무조건 판매할 거니까 판매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런 캠페인을 조금 골고루 활용하시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조금 저희의 모습도 빨리 쌓아지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환수, 전환 가치 극대화하니까 구글에서 약간 입찰 전략도 좀 생각이 그쵸, 나거든요. 그쵸. 구글은 요것도 그쵸? 구글. 그냥 구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구글은 이건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37분이 되었는데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 중에 뭔가 전화를 통해서 좀 길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시면 저희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네. 구글 좀 되게 어려운 어떻게 보면 광고주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분야가 사실 구글인 것 같아요. 전환수랑 전환 가치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구글에서 보통 저희가 전환 수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 전략을 보통 뭘로 갖고 가는지 아세요? 구글 그 신규한테 좀 더 뭐 나오는 예를 들어 이제 신규 광고주 네. 이건 지금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신규 광고주 전환 추적 안 하고 있음, 그러니까 못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캠페인을 생성해서 광고를 돌린다. 그러면 다들 최대한 맞아요. 이 입찰 전략으로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검색 광고 캠페인을 진행을 하더라도 뭔가 클릭수 최대화를 해놓으면 뭐 이 캠페인 자체에서 가장 클릭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입찰 전략 그 예산에 따라서 이 입찰 전략, 입찰가가 정해지는 거죠. 키워드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결국은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가는데
원하는 전환이 발생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 스크립트 설치를 완료하고 실제로 전환이 수집이 되는지를 체크를 다 하셔라. 그러면 저희가 전환수 최대화, 전환 가치 최대화 두 가지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려면 여기다 넣어볼까요? 네. 전환 스크립트 설치.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전환 맞아요. 스크립트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구글에서는 전환수 최대화와 전환 가치 최대화 전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뚜루링. 그리고 당연히 전환이 이 추적이 되어야 로하스가 측정이 될 것이고 그쵸. 이게 타겟 로하스, 타겟 CPA인데요. 구글에서는 정말 최대화, 뭔가 최적화, 최대화 전략들, 뭔가 시스템상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들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 로하스는 결국 이제 타겟 로하스를 맞춰서 이 광고 캠페인으로 하여금 원하는 로하스까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계속해서 돌립니다. 그쵸. 뭔가 이제 뭐 지면도 달라질 것이고 타겟도 달라질 것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또 다른 주제와 좀 중복이 되는 건데 많이들 요즘에 좀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보실 거예요. 마케팅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쿠키 서드 파티 쿠키의 맞아요. 종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드 파티 쿠키 제공 중단. 아이. 구글이죠. 네. 결국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 정보 수집을 쿠키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가 수집을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했던 행동들을 다른 매체가 활용해서 다른 매체에서 이걸 가져와서 쓰는 이 서드파티 쿠키 제공을 중단하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 어떤 실제로 2024년부터 중단이 되고 있죠. 조금씩. 맞아요. 뭐 퍼센트는 지금 낮지만 이게 이미 그 전에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것을 구글에서 계도 기간을 준 거거든요. 뭐 구글이 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그쵸.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특히 뭐 EU라든지 뭐 북미권에서도 뭐 애플에서 이제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ATT를 하고 있는데 무튼 이 서드파티 쿠키 제공이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로하스라든지 CPA를 어떻게 보면 리타겟팅 캠페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리타겟팅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저희는 문맥 타겟팅을 해야 되거든요. 리타겟팅에서 문맥 타겟팅으로 저희가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 타겟팅이 되려면 구글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글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특정한 어떤 뭐 웹사이트를 들어갔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지면을 보고 있고 어떤 거에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AI가 그러니까 이 관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뭐 연령대는 뭐고 성별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로직을 좀 짜왔고 이 로직을 짜다 보니 결국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맥상의 광고를 보여줘야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답을 빨리 도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고를 적절하게 이 타이밍에 내보내는 것을 리타겟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게 가능해지다 보니 전환 이 최적화 이제 연결만 해두면 T 로하스, T CPA를 맞출 수가 있다. 타겟 로하스, 타겟 CPA를 구글 애즈를 통해서 아마 메타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혜택을 보시려면 전환 스크립트 설치를 완벽하게 하시고 최적화를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긴 합니다. 네, 뭐 더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기는 합니다만 얘기가 길어지면 또 편집점 잡기가 좀 어렵고 맞아요. 저희가 나눠서 여러 번 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어떤 머신러닝과 전환 최적화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멘트를 좀 적어봤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별거 아닌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이나 최적화라는 기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마치 자율주행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특히나 뭐 어떤 영상에서는 아예 선을 놓고 아예 뭐 맞아요. 코너링도 하고 이 길을 따라서 다니는 이제 자동차를 좀 볼 수가 있고 특히나 테슬라에서 기술의 발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완전히 놓는 건 무섭잖아요. 그쵸, 맞아요. 특히나 이제 도로 상황이 모든 곳이 정갈하게 맞아요.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특히나 교통 상황도 물론 뭐 자율주행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불안전 과학이라고 불안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 최적화도 이 메타 혹은 구글의 광고의 모든 것을 저희가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최적화를 시켜놓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성과에 도달이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소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소재 만드는 것도 AI가 다 하지만 맞아요. 그 소재도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상한 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A/B 테스트도 계속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의 영역, 마케터의 영역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렇게 조금 원하는 성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이게 마케터가 있어야 이런 AI에 그냥 끌려가지 않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동적으로라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마케터를 찾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타랑 구글에 대해서 좀 전환 최적화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터님. 네. 그래서 다음번 뭐 영상에서 그 더 이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또 준비를 또 해보겠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저희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댓글 네. 많이 달아주시고 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보이시나요? 이쪽으로만 저희 주세요. 이메일에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대행 문의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사랑 마케터 네, 김용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기다릴까요? 이쪽.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